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 날씨 참 쌀쌀했죠. 맞아요. 제가 원래 반팔티 하나 입고 출근하는데 겉옷을 하나 더 챙겼습니다. 확실히 네. 기온이 팍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가디건 입고 출근을 했는데 네. 내일부터 네? 다시 기온이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뜨거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온이 오르는 건 아니고 네. 전북에서 여러 축제들이 열리면서 네. 그 축제로 인해 열기가 뜨거워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부터 김제 지평선 축제가 시작했잖아요. 또 내일부터 정말 이 도내에 많은 축제들이 시작하는데 이 전주에서는 한 달 동안 전주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네, 전주 비빔밥 축제, 전주 국제 한지 산업대전, 전주 독서대전,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 전주 막걸리 축제 이렇게 비빔밥처럼 푸짐한 축제 한 상 차림이 10월 한 달 내내 차려집니다. 네, 슬로건이 10월 더 맛있는 전주랍니다. 이 작정하고 맛자랑하겠다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한지와 같은 전통 멋, 그리고 초대형 드론쇼와 같은 미래 멋까지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맛과 멋의 고장 전주를 가득 느낄 수 있겠죠. 네, 또 축제로 이번 주말 그리고 한 달 내내 전북이 정말 들썩일 것 같은데 안전사고 없이 깨끗하게 축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북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정보는 전북이 참 좋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10월 한 달 동안 이 열리는 전주 페스타가 맛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잖아요. 근데 맛을 바탕으로 한 음식 축제, 익산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익산에서 열리는 음식 축제였죠. 요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참 화제입니다. 맞아요. 이 대회에서도 대규모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네, 신선한 푸드 로드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익산인데요. 익산에서 지역과 기업, 젊은 청년과 요리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국내 최대 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또 좋아하는 저로서 빠질 수가 없겠죠. 빨리 가봐야겠어요. 빨리! 익산시 하면읍 대규모 행사장에서 축제가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는 식품 본연에 갇힌 신선이라는 가치를 되새기며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에서 나오는 최고의 맛을 선보이는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건강한 음식의 기본은 무엇일까? 이 답을 음식문화축제에서 찾아봅니다. 최고의 맛과 혼신의 정성,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 신선한 푸드로드 그 위에서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발골쇼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발골쇼? 이건 처음인데요. 먼저 지방을 정리합니다. 정육이 분리되는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골이라고 하면은 뭐 참치 해불쇼 이런 거는 알았는데 저는 닭 해부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입을 떡 벌어진 채로 바라봤어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발굴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신선한 재료와 신선한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해서 제 빛깔을 내는 닭고기 불판 위로 쫙 올려놓는데요. 탱글탱글 육질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아까 발굴한 그 정육 부위인 거죠? 네.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정말 갓 발굴해서 그런지 맛에서도 신선함이 느껴져요. 참새 방앗간 못 지나치듯 시식 코너를 접수하는데요. 재료가 좋으니 맛은 보장. 먹고 보고 즐기는 음식문화축제의 재미가 이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곳은 먹을 것도 정말 많고 다른 곳과 다른 축제인 것 같아요. 네, 민간 기업이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등과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버넌스형 축제입니다. 지역과 공공기관, 대학이 식품산업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좀 드셔보세요.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시식도 할 수 있나 봐요. 내 스타일은 바로 요거죠. 오란다. 내 스타일이에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도 식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네요. 여기가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식품 전시. 이를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홍보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을 기다린 제야의 고수들이 펼치는 요리 한판 승부.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뤄 하나의 요리를 창조하라. 전북 미식 관광 미래를 이끌어갈 프레시박스 경연대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대회를 준비 중이시길래 이렇게 요리사 복장을 딱 갖추고 계신 거예요? 프레시박스 부문이에요. 신선한 비밀스러운 제품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재료 알아요? 아니요, 아직 잘 몰라요. 저희도 아직 재료를 잘 몰라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네요. 지금부터 프레시박스 요리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일을 벗는 재료. 과연 박스 안에 든 비밀 재료는 무엇일까요? 신선한 닭고기와 익산 명물 고구마군요. 시작과 동시에 공개된 재료를 활용해 90분 안에 요리를 완성하려니 손놀림이 바빠지는 게 당연한데요. 공통으로 준 신선 재료, 닭고기와 고구마를 어떻게 쓸지 두뇌 회전 풀 가동하며 레시피를 떠올려 봅니다. 똑같은 재료도 요리사의 손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 표정이 아까 전에 저한테 인터뷰했던 그 해맑은 표정들이 사라지고 정말 진지해요. 칼질도 너무 프로답고. 대회에 출전할 정도면 이미 프로. 이 모습을 꼼꼼하게 살피는 매의 눈이 있으니 최고를 가리기 위해 빈틈없이 체크하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심사위원회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맛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상품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크릿 박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시크릿 박스라는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많은 준비를 한 학생들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크릿 박스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했고요. 대신에 그 시크릿 박스가 익산의 특산품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은 좀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재료를 활용해 완성돼가는 요리. 놀라운 솜씨인데요. 미래의 셰프들에겐 당연한 것이겠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된 요리를 내놓는데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정만 남았습니다. 지난 노력과 오늘의 창조적인 예술 감각이 더해져 탄생된 요리에는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겠죠? 이제 심사위원들이 더 고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냥 착잡하네요. 원하는 만큼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연습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와가지고 살짝 아쉬워요. 되게 다양한 요리를 만나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북의 식품들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선 음식 장인의 솜씨도 엿볼 수 있고요.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드는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답니다. 어머, 여기 맛있는 거 엄청 모여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는 어떤 곳인 거예요? 이곳에 오면 가면 다 시식할 수 있어요. 마트 시식 코너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 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채우는 음식에 대화도 술술술. 음식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마술이네요. 제가 요리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볼 것도 많고 저기 앞에 대회도 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본선 지출 20개 팀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팀은 5번 김정현 이지환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과 장아찌랑 고구마 소스 곁들인 에그 고구마 치킨 롤이에요. 1등 할 줄 몰랐는데 진짜 1등해서 너무 좋았고 언니랑 같이 해서 더 재밌었어요. 또 다른 대회로 가정 간편식품은 요리 경연도 있었는데요. 요리를 예술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요리 안에 예술 있다. 저 수많은 창의적인 레시피가 정말 욕심나는데요. 요리 하나에는 요리사의 삶과 철학까지 담겨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축제가 음식 축제죠. 건강한
음식의 기본은 신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선한 재료를 선택해서 맛도 건강도 챙기는 요리하세요. 안녕!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요리 축제. 신선한 재료와 요리사의 오랜 노력이 빚어 만드는 음식. 일상이 즐거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요리 안에 담는 행복. 여러분도 찾아보시죠. 네, 익산이니까 고기에선 닭고기, 농산물에서는 고구마, 숨겨진 재료로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맛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익산 문화축제에 저렇게 가면 네. 시식 코너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배고플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 하나씩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올해 놓치셨다면 매해 9월 달에 익산에서 이렇게 음식문화축제가 열리니까 네, 다음 해에는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래 씨, 네. 영래 씨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그림 그리요? 저는 사실 캐릭터 조금 그리는 것 정도밖에 못하는데 다윤 씨는요? 저는 물어본 사실 이유가 이게 있을 것 뭐 어렸을 때 정카소, 별명이 정카소여가지고 정카소요? 연필을 잡으면 네. 모든 게 그림이 되는. 모든 게 그림이 되는 네. 네, 이거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네, 다음에 한번 제출해보는 걸로. 네. 자, 이 펜 하나를 가지고 네. 동네 모습이나 오래된 가게, 정겨운 이웃의 집을 그리는 드로잉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과 점, 그리고 선과 선을 이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드로잉 작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주의 모습을 그리는 드로잉 작가인데요. 이 드로잉 그림을 보면 네. 드로잉 그림이 이런 매력이 있고 또 작가의 섬세함에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배우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드로잉을 하게 되면 일상이 뭔가 특별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퇴근길 소울푸드 로컬 드로잉 박성민 작가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주 로컬 드로잉 작가 박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할 건데 점을 찍고 그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그 면을 내가 자유롭게 형태화 시켜가지고 선으로 그린 그림을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으로 오늘은 펜 드로잉을 할 겁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릴 적부터 미술을 참 좋아했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졸업을 한 후에 취직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그 항공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좀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고향에 내려오고 나서 제가 바라본 그런 모습들을 지금 9년째 드로잉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 선긋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편하게 글씨 쥐는 방법으로 쥐시고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쉬는 날마다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삼촌동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그 판매하던 굿즈를 보고 전주 한옥마을만의 어떤 기념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행자들한테는 엽서가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려서 한번 선보이면 어떨까 싶어서 2014년부터 전주 풍경을 펜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접했던 어반 스케치, 펜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이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작가님의 감성적이고 섬세하신 그 펜 드로잉이 너무 좋아서 저희 도서관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물 되게 오래돼 보인다. 그리기 재밌겠는데? 이 장소나 이 건물이 향수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전도 있고, 그리고 전주 향교도 그랬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가게나 건물들을 찾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전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응축된 오래된 도시인 만큼 장소나 공간이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감성을 주는 게 다르거든요. 한 장소를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와서 느껴보는 거예요. 추억, 기억, 모든 것들을 감각을 좀 살려주는, 잠시 옛 추억에 잠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드로잉이 참 잘 나온 것 같네. 색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마다 본인의 경험했던 추억이 있던 기억을 떠올려서 색을 입히는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백인 백색의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남부시장 건너편에서 바라본 전주시 전경을 그리고 있는데요. 조금씩 짬내서 그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째 그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제가 그리는 작품들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월페이퍼 형식으로도 선보이기도 하고요. 엽서, 포스터 등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업한 작품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저한테 드로잉이란 앨범과 같은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과 그리고 추억, 직접 손으로 장면을 표현하고 그리고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오늘 잘했어요? 작업도 잘 되고? 사장님, 우리 간장독갈비 소 하나 주세요. 맛있게 익었다. 여기 처음에 오픈할 때 2년 전부터 왔는데요. 저도 마침 그때가 작업실 오픈할 때여서 근처 음식점 찾다가 왔는데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부쳐 먹어볼까? 내가 해줄까? 이모님이 반찬을 잘 하셔. 원래 반찬이 맛있는 집이 맛집이야. 가끔 밤샘 작업을 해요. 밤샘 작업이 끝나고 이곳에 와서 첫 끼를 먹으면 아주 배부르게 잘 먹어가지고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새 취미로 발레 같이 시작했잖아. 어때? 많이 감명받으면서 같이 하니까 좀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고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는 것들인데 남편은 항상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되게 아름다운 눈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때 반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곁에서 지지해주는 사람, 그리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끝까지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습니다. 갈비는 익숙하지만 명절이나 이런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먹는 스페셜한 음식이잖아요. 제 그림도
익숙한 공간이나 장소를 담아내는 드로잉 그림이긴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비는 저에게 아주 스페셜입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배부르죠? 잘 먹었어요? 저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올해 초에 조그만한 드로잉 전시회를 했었는데요. 올해 가을 끝날 쯤에 또 작은 드로잉 전시회를 할 예정이고요. 제 그림과 더불어서 제 생각과 감정을 적은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나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치? 내가 자랑스럽거나 사랑스럽거나. 써모스. 알레그라, 3가지 효과를 한 번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하루 종일 지속되니까.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르기엔 알레그라. 유세린을 선택한다는 건 피부과학을 선택한다는 것. 한 단계 진화한 유세린 나이트 크림. 독일 넘버원 안티에이징을 검증한 4주 만에 주름 개선. 그래서 유세린 나이트 크림. 유세린. 아이콘 정수기 2. 필터 교체 쉬운 거 알지? 빼고 넣고 끝. 아이콘 2는 파우set도 쉽게 교체. 쓱, 탁, 끝. 오, 아이콘이 더 좋아졌네.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2. 코웨이. Davon möchte ich mal träumen. 네, 기온이 뚝 떨어진 만큼 이럴 때는 건강 챙겨야 하는데 그쵸. 홍삼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홍삼 좋죠. 저는 홍삼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먹으면 몸에서 불끈불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홍삼의 고장 하면 우리 지역에 있죠. 이 마이산이 있는 진안 아닌가요? 맞습니다. 홍삼의 고장 진안 마이산에서 내일부터 오는 6일까지 진안 홍삼 축제가 열립니다. 네, 들어보니까 333명이 동시에 칵테일 쉐이커를 흔드는 세계 최대 홍삼 칵테일 쇼도 있다고 하고요. 네. 축하 공연과 가을 음악회와 청소년 문화축제도 있고 진안 홍삼을 연구하는 곳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진안으로 가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일요일인 6일까지 펼쳐지는데요. 행사는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행사 기간 동안에는 마이산 탑사 관람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가을날에 관람까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홍삼 축제가 열리고 있는 진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진안과 완주 사이에 옹치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초기에 이 곳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졌대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네, 전라도 이야기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하다 웅치 전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이순신 장군과 정읍 충렬사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 정읍 초대 현감이 이순신 장군이었다 이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하면 또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있었던 이 전투 중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전북 진안과 전주를 연결했던 길 굼티제. 99굽이 험하고 적막한 고갯길에 오가는 행인의 수고로움이 남아있는 곳으로 옛날에는 큰 고개였기에 웅치라 불렸던 여기에는 살로 담을 쌓고 피로 웅덩이를 만들어서라도 왜군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자 했던 이들의 숭고한 혼이 잠들어 있다. 우리 전라도에 전라도 관찰사가 부임해 있었는데 이 전라도 관찰사가 있는 건물을 전라감영이라고 하죠. 이 전주에 가면 전라감영이 복원되어 있는데요. 이 전라감영 정문 앞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 양무호남 시무국가.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어록으로 유명한 말인데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그만큼 전라도가 이 당시에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하고 이듬해 사헌부 지평 현덕승이라는 분에게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호남은 국가의 울타리입니다. 만약에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산도로 진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그 당시에 호남의 전략적인 가치와 지리적인 아주 중요함을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서든 왜군이 전라도 바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산도로 진을 전진 배치를 하신 건데 그러나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계시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육지로 전라도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큰 고난에 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전라도가 당시 조선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가 일본군에게로 넘어가면 조선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이순신 장군이 주둔하고 있는 수군기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왜군들을 어떻게 막았나요? 한산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해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기에 짧게 소개되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웅치 전투입니다. 이 웅치 전투가 전라도를 사수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이게 아주 큰 전투긴 한데 교과서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한산도 대첩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전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웅치가 지금의 어디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지리적으로 매우 협소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야만 이제 숫자적으로 불리했던 조선군이 일본과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혹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나요? 안타깝지만 이제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면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1592년 4월 13일에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면 침공을 명령해서 이제 부산부터 공격을 당할 때 우리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면 200년 동안이나 전쟁을 모르고 살았던 백성들이라서 풍문만 듣고도 막 각 고을에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안타까운 기록이 나오는 거죠. 정말 당시 사람들은 좀 많이 당황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라는 분이 전라도의 관군을 이끌고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 왜적을 이제 맞아 싸우기 위해서 북진을 하는데 전라도 관찰사의 군대와 남아있던 충청도와 경상도의 군대가 합류를 하니 그 숫자가 무려 5만에서 8만에 이르는 대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군이 용인까지 와서 용인에서 그만 대패를 하게 되고 정말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전라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북쪽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남쪽을 지킬 병력도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전라도의 주력군이 사실상 괴멸한 상태라서 이제 전라도가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리고 일본군이 이제 용인 전투 패배 이후에 방향을 전라도로 돌리게 됩니다. 이제 알았구나. 그렇죠. 저기 병력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전쟁 초기만 해도 일본군이 빠르게 북진을 했기 때문에 이 전라도는 좀 온전했습니다. 바다는 이순신이 지키고 있고 경상도에서 막 분연히 일어난 의병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면서 일본군이 전라도를 공격을 하지는 않았는데 못했는데 이렇게 용인 전투 패배 이후에 대군이 전라도를 향해서 진격을 해온 거죠. 그리고 오늘날 충청남도 금산이 당시에는 전라도 영역이었습니다. 금산이 점령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전주를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그 전주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웅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뭐 1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0명 조금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군도 최소 실록에 따르면 수천 명. 최소 수천 명? 최소 수천 명. 그래서 이 군대를 맞춰 싸우기 위해서 의병장 황박이라는 분이 산 아래 제1진을 맡았고 그 다음에 나주판관 이봉남이라는 분이 산 중턱에서 2진 방어를 맡았고 마지막으로 산 정상에 김제군수 정당이라는 분이 방어라인을
딱 지키고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1592년 7월 7일 외적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웅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격전 끝에 1, 2진이 결국은 뚫리고 말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후퇴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3진, 마지막 방어라인 산 정상에서 김제군수 정담이 이끄는 군대와 외적이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치열한 전투 끝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정담의 부하가 군수님 후퇴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지만 우리 김제군수 정담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 맞습니다. 김제군수 정담은 나의 물러섬으로 인해 적의 기세를 높일 수는 없다. 정령코 적을 하나라도 더 죽이고 죽을 것이며 살아서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갑옷에 이름을 써놓았으니 시신은 자식들이 찾아들 것이다. 결국은 적에게 포위돼서 순국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책임감의 화신이었네요. 그렇게 이제 웅치 전투에서 조선군이 패배를 하고 웅치가 뚫리고 말았죠. 그러면 전라도가 위험하지 않나요? 전라도, 전주가 위험한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전주성에서 동쪽으로 십리쯤에 안덕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웅치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후퇴를 해서 또 다른 방어 라인을 쳤는데요. 이 전투가 이제 시작될 때 남원으로 명령을 받고 내려가시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 있었으니 공복 현감 벼슬을 하고 있던 황진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황진이라는 분이 구원병을 이끌고 합류를 하면서 이 외적을 안덕원에서 결국 막아낸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거기서 시간을 끌어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불가능했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웅치에서 조금만 더 빨리 우리가 뚫렸다면 이 구원군이랑 타이밍이 어긋났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주성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그런 절묘한 순간이었던 거죠. 전라도 그리고 전주를 이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 유성룡이 남긴 징비록에 따르면 이 웅치 전투로 인해서 전라도가 지켜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적병에 용맹이 있는 자들이 이 웅영 전투에서 웅치를 말합니다.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운이 이미 다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전투였던 거죠. 비록 웅치 전투는 수적 열세에 밀려 안타까운 패배로 끝났지만 정담, 황박, 황진 그리고 이름 없는 민초들의 피눈물과 함성이 웅치를 가득 메웠기에 호남의 승리가 가능했던 일이다. 웅치 전투에서 결국 일본이 이제 물러나면서 금산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철수를 하면서 우리 조선군의 시신을 묻어주고 조선국 충간의담이라는 편말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조선군의 이 용맹함을 이제 탐복을 해가지고 이제 시신들을 묻고 이제 추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적들도 조선군의 분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웅치가 결국 뚫렸다고는 하지만 끝까지 싸웠던 이 조선군의 그 용맹함에 일본도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웅치 전적지가 2022년 국가유산인 사족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안에 있는 창렬사라는 사당에서는 이제 추모 제도 거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 웅치 전투를 기념해서 궁도 대회도 개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웅치 전적지를 방문하셔서 그날의 호국 선열들의 그 기상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뜻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웅치 전투가 어디선가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 싶더니 영화 한산에서 봤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또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지킨 정말 의미 있는 전투였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네요. 네, 웅치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불굴의 의지와 정신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요. 네. 어제가 또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그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과거에도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호국 선열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홍성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홍성에 가면 홍주 시들리스가 있다고 합니다.
욕하신 거 아니죠? 홍주 시들리스요. 그게 뭘까요? 자, 궁금하시죠? 네. 이 홍주 시들리스가 무엇인지 궁금증 풀기 위해서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에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강렬한 태양 아래 포동포동 살을 찌운 특별한 과일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홍주 시들리스.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홍성군이 개량한 순수 국내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품종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K-푸드의 거침없는 진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홍성에 홍시트류가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홍산 마늘, 홍이 딸기.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 홍시트류의 세 번째 막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그 세 번째가 누굴지 함께 가시죠. 그 주인공을 찾으러 간 곳은 홍성군 홍부급입니다. 용봉산 아래 위치한 포도 농장. 이곳에 홍씨 트리오의 막내 홍주 시들리스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야, 이 수확철이라 그런지 분주함이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에서 7년차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정말 포도에 진심인 남자 오선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을 보고 일어나서 별을 보고 저는 일을 마칩니다. 네, 그렇게 하루 종일 포도밭에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당일 배송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수확을 해서 당일 택배 딱 보내고 또 정리하다 보면 그러면 또 달이 뜹니다. 우리 농부님을 돕기 위해 일꾼 출동. 일꾼하시오. 아유, 왜 이제 와요? 와, 아니 사장님 머리 헤어스타일도 너무 멋있게 약간 예술하시는 분 같아요. 아, 포도 예술하고 있잖아요. 포도 예술. 오늘은 뭐 보나 마나 포도 수확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물론 그렇죠. 자, 포도 수확도 하셔야 되고 저 포장도 하셔야 되고 또 택배도 이렇게 보낼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이제 포도로 저 떼부자 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 떼부자는 지금도 많아요. 부자는 지금도 때는 많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뭐야, 진짜 아재야. 아니, 아재. 국내 포도 품종의 대량 생산을 위해 다양한 품종을 연구하고 있는 이곳에 난생 처음 보는 포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무슨 품종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나라에서 품종 개량한 건데요. 그중에 홍주 시들리스라고 식감도 좋고 그 사이 좀 있어서 약간 새콤한 맛도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껍질째 먹는 적포도 품종 홍주 시들리스는 한자로 불다는 뜻의 홍주와 영어 씨가 없다는 뜻이 합해진 이름인데요. 2013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홍성에서 개량한 품종입니다. 맛보고 싶어요? 아, 먹고 싶어요. 아, 알았어요. 자, 제발. 드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생긴 것부터. 네. 저 근데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 합니다. 드셔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와, 어때요? 탱글탱글한 게 안이 막 꽉 차 있는데 입을 때마다 그게 홍주 시들리스의 매력입니다. 약간 새콤한 맛이 좀 있네요, 좀. 예, 이게 좀 산이 좀 높아가지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 그 맛이 납니다. 자, 이제 포도 맛도 봤으니 일을 좀 해봐야겠죠? 농부님, 이거 어떻게 수확하면 될까요? 요 색이 요 안에까지 안쪽 있죠, 요 안쪽까지 다 와야만 저 수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붉은 포도를 잡아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됩니다. 농부님 말씀대로 저도 조심스럽게 한 송이 한 송이 이 수확을 해봤는데요. 아, 이 가위만 대고 싹둑 자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자, 봅시다. 영국 씨, 요거는 좀 색이 덜 왔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밥이나 드시겠어, 어디?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포도도 품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많죠. 왜 이렇게 시들리스로 품종을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요즘에는 계속 그 미국종이나 유럽종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국산 품종을 가지고 한번 재배를 해서 좀 널리 알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택한 게 이 홍주 시들리스.
근데 이게 뭐 키우기가 쉽나요? 일반 포도보다 어렵나요? 얘가 특성상 지금 보시면 껍질 무지 얇잖아요. 무지 얇아요. 예, 얘는 수확하지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알이 막 갈라지는 열과 현상도 많이 나고. 관리가 어렵구나. 관리가 어려워요. 오선학 농부는 7년 전 홍성을 대표할 포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홍주 시들리스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과피가 터지는 열과 현상 때문에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덕분에 재작년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막 따지 말고 요거 알았죠? 그냥 잘 따세요. 아니 사장님, 포도에 왜 언제부터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포도에 미쳐 사냐고. 또 이제 또 얘기 겁나 길었죠. 포도만 나오면 포도란 단어에 완전. 내가 포도를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상주에 아마 갔을 거예요. 상주 골프장에. 그 농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포도밭이 너무 멋있어. 매력 있고. 아우, 포도 얘기만 나오면 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아우.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포도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빠지셨구나. 딱 봐봐. 안 예뻐요? 이뻐. 매력 있지 않아요? 이뻐서. 네. 난 솔직히 우리 와이프보다 이 포도가 더 예뻐요. 이거 그대로 내주세요. 와이프. 이거 그대로 내주세요. 이거 큰일 날 발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자식보다 더 잡는. 이거 그대로 내주세요. 너는 아니고. 정말 난 포도에 대해서 이게 참 매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포도는. 요즘 홍성 특산물로 급부상 중인 홍주 시들리스. 특별한 모양만큼이나 그 효능도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카테킨 등의 항산화 물질이 다른 포도에 비해서 20배나 더 함유돼 있어서 건강 기능성 과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분위기를 반전시킬 점심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아유, 우리 사모님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이거? 고생하는 농부님 부부를 위해서 이웃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와, 이거 보기만 해도 폭풍 식욕 자극합니다. 음식 솜씨가 홍성에서 안 빠지시는 분이야. 아주 귀한 걸 좀 드시는 거니까 많이 드시라고. 기가 막히죠? 잘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걸 가져가면 나도 먹어야 되는데. 일해보니까 사장님이랑 아우 포도 얘기만 나오면 막 눈빛이 돌변하시더라고요. 예? 사모님보다 포도가 더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알고 계셨어요? 네, 포도 더 좋아요.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대놓고 그냥? 네. 밤에 가끔씩 사라져요. 포도밭에 후레쉬 켜고 다녀요. 자다가 일어나셔서? 그 날 새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해 뜨기만. 자려고 누워있다 보면은 갑자기 포도에 어느 몇 번째 줄에서 입이 이상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럼 다시 후레쉬 들고 밤에 가보는 거야. 그 나무한테. 24시간을 그냥 포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포도만 좋아하시죠. 25시간. 25시간. 편의점도 아니고. 그의 연구실이자 놀이터는 시설하우스로 한번 가봤습니다. 아니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네, 이 포도들은. 와, 오선학 농부가 시험 재배하고 있는 신품종들이 가득합니다. 와,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약간 길쭉하니.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다른 품종이에요, 이거는? 스텔라라는 품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제 국산 품종이죠.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생소할 거예요, 이게. 오, 맛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완전 색다른 맛일 거예요. 다양한 실험과 시도로 프리미엄 포도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오선학 농부. 그의 포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포도예요? 포도 맞죠? 뭐 이렇게 길어? 이거 산타 할아버지 수영 같네. 홍삼척이라는 거예요. 홍삼청? 홍삼척. 자, 1척이 몇 센치? 30cm? 오케이. 그러면 3척이면? 90cm. 오케이. 이게 90cm까지 자란다는 포도예요. 초등학생들이랑 우리 견학 오잖아요. 네. 상당히 여기서 좋아합니다. 이게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그러겠어요. 한번 찍어볼까요, 저도? 포도밭의 포토존. 저 잘 어울리나요? 다양한 품종을 왜 이렇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발한
국산 품종 포도를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입맛에 딱 맞을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를 해서 재배해서 맛있는 포도를 생산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오선학 농부는 포도 농사를 짓기 전 건축일과 골프 대표 선수를 병행했다고 하는데요. 포도의 매력에 빠져서 7년 전 포도 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삐약이 농부지만 그의 포도 맛을 잊지 못해서 해마다 농장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손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포도 사러 오신 거예요? 포도 사러? 포도 사러 오셨어요? 네. 아니 뭐 자주 단골이세요? 단골이에요. 몇 년째. 아 진짜로? 네. 지금 이거 시들리스잖아요.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게 껍데기가 얇고 좀 신맛은 있지만 새콤달콤해서 맛있어요. 여기 오면 이렇게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이거 그냥 드시는 거죠, 이것도? 그냥 먹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값에다 첨부된 거라면? 아니요. 해외 품종이 포도 시장을 점령한 요즘 국내 순수 품종 홍주 시들리스 개발로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을 위해 많은 포도 농가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맛 좋고 품질 좋은 이 포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홍주 포도 사랑해달라고 한번 할까요? 네, 좋죠. 네. 자, 홍주 포도 사랑해주세요. 알았죠? 제발. 포도계의 라이징 스타 홍주 시들리스가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올가을 홍주 시들리스로 특별한 포도맛 느껴보세요. 홍주 시들리스, 네, 붉고 씨가 없는 포도를 뜻했군요. 새콤달콤한 맛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국내 순수 품종이어서 해외 품종의 대항마로 떠오른다고 하니까 자랑스러운데요? 네, 요즘 해외 품종 포도가 참 많은데 네. 홍주 시들리스처럼 순수 국산 품종들이 개발되기 위해서 네.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또 연구가 계속되니까 이 토종 포도 앞으로도 다양하게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지역 축제 소식들 또 만나봐야죠. 그렇죠. 또 전주 페스타와 지난 홍삼 축제 외에 우리 지역의 다양한 축제 소개해드릴 텐데요. 너무 좋은 축제가 많아서 고르시는데 좀 고민되실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김제 지평선 축제입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김제 벽골제에서 진행되는데요. 전통 농경 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답게 김제 민속촌, 농악 경연대회, 벼배기 체험 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서는 내일부터 6일까지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하는 시간여행 퍼레이드부터 근대 역사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 전당포 등 근대 역사를 체험하고 이 수탈의 아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축제라고 해요. 임실 대표 특산물 하면 치즈죠. 이 치즈를 활용한 임실앤 치즈 축제 내일부터 6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트링 치즈를 직접 늘려보는 만들기 체험과 임실 치즈의 역사를 알아가는 에클로 퍼레이드까지 1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도 있습니다. 바로 정읍에서 진행하는 구절초 꽃축제인데요. 13일까지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개최합니다. 꽃밭 음악회, 광장 한마당 공연, 꽃멍과 정원멍 등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네, 완주의 자연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행사죠. 완주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가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트리 익스트림 유로 번지 등 이름처럼 와일드한 활동적인 프로그램들 즐길 수 있고요. 롱치 이치 승전 퍼레이드와 뮤직 파티 같은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화 속 흥부와 놀부를 떠올리게 하는 흥부제가 4일부터 6일까지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흥부네 대박마켓과 흥부네 놀부 명랑운동회 같은 활동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전복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복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